내일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이제 야외에서 마스크 없이 산책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다만 실내 그리고 사람이 많은 실외에선 지금처럼 마스크를 계속 챙겨야 합니다. 관련 내용들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들으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어제 3만 7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총 확진자를 보니까 40만 한 7천 명 정도 되는데 불과 한 달 전에는 하루에 42만 명이 나왔었잖아요. 확실히 좀 안정세라고 봐도 될까요? 네, 감소세가 쭉 이어지고 있고요. 근데 감소 속도를 보게 되면은 아마 주간 단위로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40만의 숫자는 그 전주에 비해서 약 한 34% 정도 감소한 수치로 보이는데 그 이전 주에는 한 40% 감소를 했기 때문에 예. 이번 주에 40% 감소보다는 조금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감소세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감염제 생산 지수도 지난주에 0.70이었는데 아마 이번 주는 0.70보다 약간 올라간 수치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젊은 층만 이렇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60세 이상 고령층도 같이 감소세 둔화폭이 나타나서 전체 확진자 중에 여전히 한 22%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예. 고령층도 여전히 물론 감소세에 있긴 하지만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전히 감염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주 단위로 뭐 70% 감소, 30% 감소해서 전주에 비해서 한 70% 수준을 보이든 뭐 40% 감소해서 60% 정도의 수준을 보이든 많이 감소폭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우리가 지금 여전히 많은 확진자 수를 조금 더 빨리 낮추기 위해서는 조금 더 빠른 감소세를 이어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30%와 40%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4주 정도 지나게 되면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숫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소세를 보다 더 높은, 더 빠른 감소세로 조금만 더 이어지는 노력들을 할 수 있게 되면 보다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도 어느 정도는 괜찮아지고 있나요? 네, 지금 확실히 이제 중등증이든 중증 병상이든 대응 역량이 병상의 여유가 많아지고 있고 이제 앞으로 예상되는 그 주간 위중증 특히 중환자 환자 발생 수도 다음 달에는 5월이네요. 이번 달에는 또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조금 더 이제 추이를 좀 봐야 되겠고 특히 이제 고위험군 어르신이라든지 면역 저하자 분들의 감염과 이로 인한 중증화 예방을 위한 경구 치료제 투약이라든지 또 진행되고 있는 4차 접종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계셔서 80세 이상 거의 이제 17% 이상이 지금 4차 예. 접종을 참여해 주시고 또 예약을 해놓고 지금 또 접종을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들이 조금 더 가해진다면 중증 환자 감소세는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얘기를 좀 해보죠. 내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이제 우리가 바깥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마스크 없이 산책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566일 만에 이런 변화, 정부가 어느 정도 이제 상황이 좀 괜찮아졌다라고 판단을 한 걸까요? 네, 일단 최근에 어떤 상황 판단에 이 마스크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데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2월 중순부터 쭉 진행되어 오던 그러니까 2월 중순에 출입자 명부 폐지와 또 예. 3월 초에 방역 패스 폐지 그랬죠. 그리고 이제 사적 인원이라든지 영업시간 제한 완화, 1년의 방역 완화 조치들의 연장선으로 마지막 좀 늦게 완화하는 것이 마스크 정책.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는 해지하지 못하고 일부 실외에서 의무화 조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제 자율적인 착용으로 권고가 바뀌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많은 감소세가 지금 빠르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는 이제 해지한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사실 그동안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시는 것이 뭐 과태료 부과가 어떤 조금 부담이 돼서라기보다는 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방역의 상징처럼 또 서로를 배려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새로운 기준처럼 많이 그랬었죠. 네. 익숙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그런 강제 규정을 풀더라도 국민들이 또 위험한 상황에서 이제 자율적으로 착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대를 하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 예. 또 지금 누적 확진자 수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됐기 때문에 거의 전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감염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높은 예방 접종률 때문에 감염 전파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특히 이제 실외 같은 환경에서는 전파 위험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적은 확률로 일어난다고 해도 현재 방역 상황에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마스크가 사실 우리 코로나의 어떤 상징 같았었잖아요. 내일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 쓰지 않는 풍경이 어떨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마스크를 모든 상황에서 실외에서 벗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기준점을 좀 알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도 사실은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는 혼자 계신 또 인적이 드문 곳에서는 교전에도 마스크를 착용을 안 하셔도 됐는데 예. 지금은 이제 1m 이내에 간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바꾸고 이제 의무로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점이 바뀐 점이 되겠고요. 하지만 실외에서 이제 의무적으로 착용하셔야 되는 경우는 이제 50 이상이 많은 예. 분들이 모이는 집회나 또 스포츠 공연 이런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되어 있고 또 의무는 아니지만 또 이제 적극적으로 그래도 좀 착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권고하는 환경은 아무래도 예. 이제 50인 이하의 어떤 모임이라든지 또 다수가 1m 이내 간격에서 또 15분 이상 접촉이 예상되는 경우 또 무엇보다도 고위험군 또 면역 저하자분들 감염이 됐을 때 위험하신 분들 그리고 기침이나 발열과 같이 또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또 마스크 착용을 실외에서도 하시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이 마스크 착용 해제가 너무 또 방심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조금 전에 나왔던 그런 기준들을 좀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전문가의 의견이 주목이 돼서 찾아보니까 의협에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가 시기상조라고 평가했습니다. 자칫 마스크를 벗었다가 다시 쓰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건데 배경이 뭔가요? 네, 일단 지금 여전히 높은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고 단순히 그 실외에서의 어떤 단순한 일부 안전한 상황에서 마스크 해제 조치가 또 일부 국민들에게는 또 잘못 오해하시게 되면 마스크를 안 써도 되나 보다 하실 수가 있겠고 또 실외에서 특정 환경에서 안 쓰시던 것이 또 이제 깜빡이고 또 실내라든지 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실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되는데 깜빡 잊고 소지를 안 하신다든지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마스크 착용에 대한 어떤 여전히 필요한 부분에서 혹시 좀 착용이 좀 소홀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한 부분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지금 하지만 마스크 착용이 우리 방역 상황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을 하나 안 하냐 이 한 가지 요인만 가지고 우리가 좀 방역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네. 전체적인 여러 가지 조치를 함께 병행하면서 예를 들면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좀 대면 접촉을 안 하실 수 있도록 좀 집에서 충분히 좀 쉬면서 또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게 한다든지 예. 그리고 손위생을 좀 철저히 하신다든지 또 예방접종을 맞은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하신다든지 이러한 복합적인 방역 수칙을 다 함께 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같이 하셔야지 효과가 있는데 마스크 하나 요인만 가지고 너무 이렇게 논쟁에 몰입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방역 상황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우리가 방역 상황이 안정이 되고 특히 고위험군이 충분히 보호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는 점진적으로 마스크를 해제하는 것이 필요한데 예. 그 시점이 언제냐? 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좀 이견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좀 방역 상황이 완화되면 실외에서 감염 전파 위험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줄어든 상황에서는 그리고 감염이 일어난다고 해도 크게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해제해도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라는 예. 것에 대해서는 좀 여전히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 관련해서 의견이 분분하니까요. 그래서 궁금한 게 해외 사례를 좀 살펴보고 싶어요. 한창 우리나라에서 심할 때 외국의 자료들을 보면 마스크를 벗고 있는 그런 환경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마스크를 벗은 해외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추이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걸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건 언제가 될지까지 궁금한데요. 네, 참 국가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비교하기가 어려운데요. 또 유행하는 오미크론의 어떤 우리가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부르는 BA2의 유행 상황에 대해서도 유행 양상이 좀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외 같은 경우에 이제 BA1의 유행을 한번 경험하고 그러니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BA2가 유행했을 때
다시 한번 소규모의 재유행이 일어난다든지 또 재유행이 일어나고 나서 지금 또 많이 소강 상태로 특별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 않는 양상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지금 해외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크 착용을 해제한 상태에서 특별히 이 확진자 증가세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마스크 착용을 안 해도 증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각 나라의 상황을 각 나라별 상황을 좀 나라별로 좀 고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마스크 착용 여부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유행 상황이라든지 예방 접종 상황이라든지 무엇보다도 2021년 20년 그 전에 유행 양상이라든지 유행을 한번 겪었던 나라들의 양상은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비교는 조금 성급할 수가 있어서 예. 충분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백신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이 진행 중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4차 접종이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하고 덴마크에서는 접종을 중단하기도 했어서요. 앞으로 4차 접종뿐 아니라 우리가 접종을 주기적으로 맞아야 하는지 등 방향성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예방 접종은 꾸준히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과학적인 데이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예방 접종의 필요성은 부정할 수가 없는데 다만 그것을 이제 그 해당 국가에서 어떤 방역 예방 접종 정책을 도입하느냐 이건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예. 예를 들면 국가적인 예방 접종 캠페인 이런 것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과학적인 이득 같은 것들을 충분히 알려드려서 국민들이 선택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본인이 접종을 원하실 때 편하게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또 그리고 무료로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적인 전체적인 지원하는 다양한 캠페인 이것들을 어떻게 하느냐는 좀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덴마크 같은 사례는 여전히 접종을 희망하시면 접종을 하실 수 있지만 어떤 국가적인 대규모 특히 이제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는 있겠지만 예. 또 원하시는 분은 맞으실 수가 있겠고 근데 그런 캠페인을 중단하는 것은 예를 들면 아무리 이제 캠페인을 해도 이제 맞으실 분은 더 맞으셨고 추가적인 접종 참여자가 없다 이렇게 판단될 때는 이제 국가적인 그런 캠페인 도입을 일시 중단했다가 다시 유행 상황이 닥쳐오게 되면은 국가적인 캠페인을 좀 변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준비 중이고 진행 중인 예방 접종이 이제는 혹시 필요 없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각 국가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 유행이 여전히 많고 또 고위험군이 3차 접종까지 하셨지만 일부 취약하신 분들은 계속 중증화와 사망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맞는 예방 접종 캠페인 네. 도입 전략은 좀 여전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젊으신 분들은 2차까지만 맞으신 분들도 계시고 3차를 고민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주기적으로 접종을 좀 해야 할까요? 주기적이라기보다 현재 지금 알려져 있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접종이 권고되는 수준까지 맞으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지금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3차 접종까지는 공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12세 이상 특히 이제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꼭 좀 맞으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일반 건강하신 분들은 선택적으로 맞으시면 좋겠고 고위험군은 적극적으로 꼭 맞으시는 것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다음 달 6월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백신이 개발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동안 다국적 해외 제약사에서 백신을 수입해 오곤 했었는데 연구가 그만큼 활발하게 잘 진행이 돼서 상용화가 가능할 정도가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3상 임상 시험이 끝났고 이제 식약처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기대하기로는 이제 우리나라 식약처의 승인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좀 많은 승인이 났으면 좋겠는데 예. 아직 구체적인 자료는 공개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리고 좀 우리가 또 성공적으로 개발했지만 좀 유행이 어느 정도 지나간 후에 좀 네. 개발이 됐기 때문에 실제 감염 예방 효과나 중증화 예방 효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타났는지 좀 추가 자료는 필요할 것 같고 지금 해당 회사의 어떤 보도 자료에 따르면은 예방 접종을 맞고 나서 한 4,3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항체가가 충분히 많이 형성됐다라는 자료들이 알려져 있어서 아마 긍정적인 결과는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것이 이제 실제 임상적으로 역학적으로 나타나는 데이터가 어떤지는 이제 식약처에
허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이 백신의 특징은 우리가 알려진 것처럼 노바백스 백신처럼 미리 항체에 대한 항원에 대한 항체를 미리 외부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 몸에 주입하는 양식의 백신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뭐 새로운 방식의 백신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었던 분들에게는 조금 더 좀 안전성 또 좀 친숙함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번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예. 앞으로 닥쳐오게 되는 새로운 감염병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범용 백신을 추가적으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의 어떤 백신 개발에서 어떤 기초를 다졌다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전한 토종 코로나19 백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그 전 마지막 주말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코로나19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